이제 다음 주 시장,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전개되는 시장에 대비해서 종목군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제 글로벌 시장의 모습은 우리 증시의 조정과 더불어 해외 시장도 조정받죠. 아시아 증시 전반의 모습 봅니다. 니케이 지수. 니케이 지수의 조정 모습 뭐 무난하고, 요즘 뭐 니케이 일본은 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뒤숭숭한 그런 사안이죠. 아무튼 니케이 지수는 주말 조정이 견조했고, 대만의 가건 지수도 조정받았지만 뭐 그냥 고만고만해요. 뭐 이렇게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는 뜨다가 밀리는 모습. 유럽 증시를 보면은 이제 유럽 증시도 이제 우리가 조정받았으니까 유럽 증시도 조정의 모습이죠. 프랑스 카크 지수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뭐 그렇게 부담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 모습이 부담되지 않는다. 미국은 이제 독립기념일인가 그래서 이제 휴장을 했죠. 요게 이제 지난 목요일까지의 모습. 나스닥이라든지 또는 뭐 다우 지수 지난 목요일까지의 모습은 상당히 견조하고 뭐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증시가 이제 주말에 많이 빠져서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거죠. 주말에 나왔던 이런 그 뉴스들 한번 살펴보는데 뭐 특별히 그 뭐라 그럴까 이슈 관련해서 이제 미 증시도 휴장을 해서 뭐 특별한 내용은 나온 거는 없고 다만 이제 우리가 요 지금 증시를 보면은 요 3월과 4월에 뭐 거래소 코스닥이 이제 급락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상호 관세죠. 상호 관세. 요 상호 관세 부분에 이제 만기가 됐죠. 상호 관세 유예 기간. 요게 이제 다음 주 만기가 됩니다. 미국 시간으로 이제 9일인데,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다시. 근데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되지만, 뭐 재탕, 삼탕, 증시에서는 항상 그렇듯이, 뭐 일과적으로 끝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나왔던 뉴스들을 보면 이제 요런 부분이죠, 이제. 이틀 남은 상호 관세, 요런 뉴스들. 여기에 따른 이제 다음 주 장세는 우리가 이제 협상단이 가서 미국 대표 그 담당들하고 지금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당초 우리가 한 25%인가요? 상호관세가. 그 정도로 지금 되는데, 뭐 아무튼 뭐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 주가 변동에 틀림없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변동이 좀 크게 나오고 약간의 조정이 깊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이 7월의 장세가 사실은 서머랠리. 그래서 대체적으로 7월 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호관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미국하고 이제 파트너십 원전이라든지 또는 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파트너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의외의 이제 좋은 소식이 좀 나올 수지도 있다. 이렇게 일단 보고요. 뉴스를 한번 제가 정리한 내용이 주말에 나온 거는 이제 거의 없어요. 상호관세,
또 머스크의 반란, 요런 부분도 이제 메가 보관,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요게 이제 조금 부담이 되죠. 이제. 그리고 여러분 장이 어려워도 항상 우리가 대안은 있죠. 투자할 종목,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선별하면 돼요. 요번에 이제 트럼프 정부의 청정에너지 보조금 축소, 이 메가 법안이 통과됐는데, 여기가 이제 자동차, 배터리, 또는 뭐 친환경 에너지, 요즘 이제 친환경 에너지의 주가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선방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요게 우리한테는 좀 부담이 되는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하나 솔루션, 주말 장까지는 견조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저 메가 버관에 대한 시장의 영향, 이런 것도 약간 지금 부담이 되고, 또는 뭐 몇몇 그 친환경 관련, 뭐 CS 윈드, 또는 뭐 현대 에너지, 이런 주식들의 주가는 글쎄 뭐 계속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뭐 메가 버관이 통과되면서 지금 배터리라든지, 배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이 장기 하락하고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는 모습인데, 저거로 인한 변동성, 요게 이제 좀 다음 주에는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요런 뉴스가 또 나왔죠. 근데 이제 메가 버간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25에서 당초 25인데 35%로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 그런 시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들이 많이 눌려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은 아마 다음 주에도 선별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제가 보는 것은 뭐 반도체 하면 우리가 AI 뭐 하드웨어 쪽이죠. 뭐 고대역 폭이라. 또는 아니면 요즘에 이제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미국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에요. 고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맞춤형 반도체 뭐 디자인 관련 그런 기업들, 디자인 하우스라고 그러죠 보통. 그래서 AD 테크놀로지나 뭐 가온칩스, 에이질랜드 일부에서는 이제 이 파운드리 시장을 TSMC가 절대 지배를 하니까 국내 이제 디자인 하우스 관련 기업들의 삼성전자향 이런 걸 보면서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주가는 꼭 뭐 그렇게 순리적으로 움직이진 않죠. 이제 많이 빠지고 그러면은 이제 반전이 충분히 이제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반도체 세액 공제 30%는 긍정적으로 봐야죠.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쪽 관련 기업에서는 이제 뭐 기업을 그냥 바로 보죠. 뭐 이렇게 쭉 늘어놓기보다는. 이쪽에서는 이제 고대역폭이나 이런 부분에 한미 반도체가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이제 뭐랄까 파트너십 요게 약간 균열이 생기긴 했죠. 근데 한미 반도체의 주가는 지금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최근에 약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고대역폭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잖아요. 그럼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미 반도체는 고대역폭의 TC 본딩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본딩. 그러니까 이제 D램을 층층이 쌓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인데,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의 흐름이 100% 올랐잖아요. 약간 완급 조절 보니 이게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근데 요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100% 상승, 또 반도체 세액 공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면, 물론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좀 저조하죠. 저는 삼성전자도, 앞으로 단기 조정이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만기가 되면서, 틀림없이 이게 다음 주에는 뭐 어떤 국가하고는 했니, 뭐 베트남하고 했다, 지금 영국하고 했다, EU하고 1%, 뭐 10%로 뭐 타결을 보니 어쩌니. 인도를 뚫어가지고 미국에게 보복하겠다. 이게 지금 말들이 많아요. 다음 주도 계속 말이 많겠죠. 원래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이런 서한은 그러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주말 4일 날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월요일로 변경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우려가 약간의 조정이 나오도 삼성전자 뭐 지나치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상대적으로 소외된 모습은 사실 이제 삼성전자만 소외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근데 요 삼성전자는 또 일반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또 보유를 하고 계세요. 알게 모르게 이제 장기 투자죠. 이제 사놓고 가만히 계신 분들. 저는 그냥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대역 폭의 이제 아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요런 애들의 미국의 주식은 대부분 100% 이상 올랐어요. 한미 반도체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보면은 미증시에서는 이제 시놉시스 이 시놉시스의 주가가 뭐 신고가 내는 이런 모습이죠. 이 시놉시스하고 비슷한 반열이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근데 이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도 이게 나스닥에 있는데 안 보이네. 한번 찾아보죠. 요런 애들의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좋네. 요게 이제 디자인 하우스, 그쪽 관련 기업들, 그쪽하고 좀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 디자인 하우스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핫한 이제 국내에 한 4개 정도 기업이 있죠. 코아시아, 또는 가온 칩스, 또는 에이직 랜드, 또 AD 테크놀로지. 여기 보면은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게 이제 AD 테크놀로지. 여기 이제 주가가 반전이 전개됐어요. 근데 다음 주 상호 관세 이슈가 나오면서 약간 시장이 좀 약간 불안한 그런 요인을 보인다. 그러면은 조정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조정 나오면 뭐 굉장히 좋은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D 테크놀로지. 관련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은 뭐 코아시아 그냥 견주하죠. 근데 이제 이런 건 3,000원짜리 그리고 거래도 별로 안 되니까 소액 투자자들이 관심이 필요하고 에이직 랜드 그러니까 지금 견주하다는 게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시세를 안 주고 그냥 바닥권을 짜는 모습이죠. 또는 뭐, 에이직랜드 또는 이제 가온 칩스. 여기 이제 디자인 하우스 관련. 이런 애들의 주가 흐름은, 그냥 무난해요. 그냥 괜찮네. 그래서 요 반도체 관련, 요런 기업들,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장이 안 좋아도요. 우리가 그러잖아. 장 빠질 때는 한없이 빠질 것 같지만 막상 이제 한 2, 3일 또 주가가 하루 이틀 딱 오르면 괜찮은데 금방 바뀌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주말에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상호 관세로 25%,
또는 뭐 막 50% 이런 관세를 지금 부과하는 그 기존에도 주가 급락하고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이잖아요. 이번에 이제 그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약간 우려하나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어차피 주가는 뭐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이런 모습, 요새 이제 또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또 제일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방산 무기를 사가지고, 국방에 국방이 좀 안심이 되는 건지. 아무튼,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이 가파르잖아요. 최근에 한 뭐 2주 정도 이제 조정이 지금 전개되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주말에 이제 요즘에 그 트럼프가 지금 아까 BBB 법안이죠. 올려드린 내용이. 그래,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같이 뭐,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었던 머스크 트러블이 이제 많이 일어나죠, 이제. 다시 또 화해했다가 이제는 뭐 좀 약간 극한의 상황이라고 그럴까요? 머스크가 이제 아메리카당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가 나왔죠, 이제. 이 아메리칸 당은 이제 미국 당이죠,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미국 당. 미국 당이라는 걸 해서 이제 캐스팅 보스트 역할을 하겠다. 이번에 BBB 법안도 동률에서 이 지금 부통령의 이제 뭐랄까 동의로 인해서 이제 통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상원에서 두세 표, 하원에서 또 몇 표, 뭐, 한 10표 앉죠? 이렇게 하면은 캐스팅 보드가 될 거예요. 자기네를 끼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이제 아메리카당, 요, 미국 당을 만들겠다고 이제, 주말에 뉴스가 나온 거. 그럼 우리는 이제 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걱정이 되죠, 이제. 아마 이제 트럼프의 성향으로 보면은 이제 극한의 말, 뭐 추방하니 뭐 이런 말까지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그 테슬라가 이제 저런 정치적 부분, 우리도 이제 과거에 기업인들이 이제 정치를 했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3당, 공화당, 민주당, 양당 체제 3당은 위상이 이게 그러니까 위치를 차지하긴 힘들은데 일부는 그래도 머스크에 대해서 전폭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도 제법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론은. 왜냐하면 트럼프가 하는 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테슬라의 주가를 제가 지난번에도 머스크와 트럼프의 이 분열이 극대화되면 폭락이 나올 수 있죠. 지난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국가 그 효율화 위원장에서 사퇴하고 이제 설전을 벌일 때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거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급락이 나올 수준은 좀 있지 않나. 그러면은 이번에는 신당 창당권이기 때문에 단순히 서로 그냥 갈등을 느꼈던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지 않겠나. 이번에는 좀 진행 과정을 좀 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만약 $300 이하로 빠지면은 매수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한 설전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런 부분이 이해가 얽힌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지켜보고 또다시 이제 테슬라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이런 말씀만 일단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슬라 관련 해외 투자자들의 또 걱정이 또 태산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뉴스 나온 게 뭐 특별한 게 아까 보여드린 게 거의 대부분이죠. 관세에 대한 협상하러 갔다. 근데 이제 관세도 가온누리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요번에 글쎄 트럼프가 워낙에 강성이고 워낙에 그냥 밀어붙이기니까 좀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 여기 이제 올려드린 것처럼 이제 요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원전에 대한 공조, 또는 뭐 방산 관련, 방산도 역시 이제 공조가 된 게 조선이죠. 이제 조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그 협상단으로 가 있는 이제 여 본부장의 얘기는 그 포탈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 조선이나 뭐 이런 걸 해서 좀 진짜 효율적인 이런 걸 이끌어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뭐 좀 잘 돼서 오락가락 트럼프가 좀 수용을 하면 또 대한민국은 굉장한 또 호재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염려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요. 또 주말에 나온 뉴스에서는 이런 부분이죠. 이제 한류 열풍으로 이제 케이팝이 지금 뭐 대단한데 케이팝을 기본으로 케이팝을 기본으로 한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글로벌 또 음원 차트 1위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엔터에 대한 관심이 계속 필요하죠. 또 엔터가 이제 뭐랄까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가 이제 전원 복귀하고 또 저기 막 블랙핑크인가요? 블랙핑크가 뭐 전원체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에 뭐 알았던 뭐 아파트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 로제에. 예? 요런 각자 활동을 했던 블랙핑크 멤버들이 쫙 모여가지고 이제 쫙 모여서 다시 이제 시작하는 전 세계 한 10여 개국 이상 투어를 하는 이런 계획도 발표가 되고 이런 한류 열풍을 기본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지금 글로벌 1위의 모습. 거기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다 한류, 우리 누구를 본뜬 거죠, 이제. 한국의 이제 그 아이돌들을 갖다가. 그래서 이런 기사의 내용을 보는데, 이제, 가령 뭐 하이브 같은 경우가 이제 방시혁 의장이라고 그러나요? 회장이라고 그러나요? 최근에 이제 수사 관련,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이제 CEO 리스크로 이제 급락이 나오죠, 이제.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러나 저거는 이제 어떤 CEO 리스크고요. CEO 리스크 중요하죠. 테슬라에도 머스크 리스크로 주가가 급락이 나온 것처럼. 근데 이제 물론 이제 CEO가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체계가 잡혀 있는 어떤 기업 적정 규모 이걸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시스템적으로 구체적인 아주 작은 중소회사는 CEO 리스크가 결정적인 모습이 되지만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는 기업들은 그 CEO 리스크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뭐 충분히 회사가 굴러 들어가니까 제가 볼 때는 대략 하이브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는 매도보다는 한번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하이브가 빠질 때 뭐 YG 엔터들이 아니 방시혁이의 문제인데 YG는 왜 빠지는 거야 도대체? YG는 뭐 CEO 리스크인가요? 물론 양현석 CEO 리스크라고 보기는 어렵죠. SM은 왜 빠지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의문을 아니 하이브가 문제인데 왜 빠지는 거야? JYP는 왜 빠지는 거야?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항상 주식이라는 게. 저는 지금 K-팝 데몬 헌터스 이런 부분에 대한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글로벌 시장이 어쩌고 오징어 게임도 역시 3탄이 나오면서 뭐 호평도 하고 그러는데 뭐 2위와 불문하고 넷플릭스에서 1위인데 뭐.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한다라면 지금 JYP 엔터라든지 이런 주식들 뭐 관심이 되려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이제 한 발 더 나가면은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뭐 캐릭터 관련주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이죠, 이제. 그래서 뭐, 가령 뭐, 지금, 스튜디오, 대원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막 오르락내리락, 뭐, 캐리소프트, 돌아가면서 하나씩 이제, 막 올라가네. 손오공, 또는 뭐, 데브 시스터즈, 요런 주식들의 이제 캐릭터 관련, 요런 주식들의 현재 진행 과정은 주말에 이제 조정을 받아도 관심이 필요하다. 평택영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지금 채팅이 안 되는데, 오늘은 채팅이 되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영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러니까 이슈, 반도체 BBB 법안,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서 2차 전지,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에 대한 저기 뭐 축소 폐지 뭐 이런 거니까, 이슈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부담이 되고, 그리고 반도체는 이제 대략 25% 감세를 35%로 늘리니까 뭐 반도체 전반에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 법안 때문에 머스크의 반란이 전개되면서 테슬라가 급락이 나오면 무조건 사는 건 아닌데 저는 일단 사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앞으로 지켜볼 것이다.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엔터 부분에서 이제 가령 이제 케이팝 뭐 음원 리스트 뭐 1위 그러면은 뭐 누가 무슨 노래를 불렀는데 뭐 그런 노래가 올라왔는데 요즘에는 케이팝을 애니메이션한 그런 부분이 상위권으로 들어선다. 그래서 케이팝 전반에 대한 긍정적 시각 계속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에서 가장 부담되는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악재. 주식은 이제 악재 호재가 있잖아요. 야, 이 회사 실적이 좋대. 수주를 되게 많이 했대. 이 실적이 형편없어. 뭐 수주한 게 캔슬됐대. 우리가 시장을 보면 악재 호재가 있는데 그 악재 호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가지가 이제 가격이라는 거. 그 가격이 뭐예요? 주가가 많이 오르면 악재예요. 뭐 암만 좋다고 떠들어도 주가가 많이 빠지면 호재야. 물론 이제 적당한 기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고공행진을 하는 이 방산 또는 이제 원전, 조선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그런 주식들을 한 번씩 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시장의 관심, 그러니까 업황 동향으로 보면 현대로템 이제 폴란드 2차 물량 계약권 뭐 9조 가까운.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나오면서 대래 주가가 조정을 받죠. 그러니까 업황은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죠. 또는 LIG 넥스원. 방산주도 LIG 넥스원은 제법 많이 빠졌어요. 하나에어로, 자주포, 하나에어로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어요. 한국항공우주도 최근에 조정이 약간 깊어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 이제 계속 하락하냐? 뭐 계속 하락하지는 않죠. 반전이 나오죠. 근데 반전이 나올 때 저 고점을 돌파할 것이냐? 이건 관건이다 이거죠. 예전에 이제 제가 우리 방 분들하고 투자할 때는 항상 싸게 산다. 이제 여기서 최고점에 못 팔고 뭐 요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후에 이제 요런 상승이 이제 좀 더 나오긴 했죠. 여기서 팔았으면 아주 금상첨화였는데 조금 일찍 팔았다. 근데 이거 보면은 만약에 반전이 나올 수 있어요. 반전이 나오면 뭐 잘하면 고점 수준. 근데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는 주가가.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많이 오른 주식. 원전을 보면은 뭐 원전에 뭐 두산에너 뭐 매일매일 노래를 불렀잖아요. 두산에너도 최근에 조정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전도 굉장히 최고 원전 수주 의미하는 바가 크고 SMR 관련, 그래 이제 제가 SMR 뭐라 그랬어요? 소형 원전 없다. 지금 서양에서 건설된 사례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쪽으로 방향이 가는 것이죠, 이제. 대략 이제 그 소형 원전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하나씩 있고, 이쪽은 서방에는 없어요. 서방은 이제 후쿠시마 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다시 원전으로 이제 복귀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 두산 에너빌리티 많이 빠지지, 예, 또, 한전기술, 가장 이게 한전기술 뭐 주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원전 뭐 해체 이슈, 우진, 중소형주들, 우진엔텍, 또는 뭐 오르비텍, 이건 이제 해체 이슈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얘가 좋니, 원전이 좋니, 방산이 좋니 막 떠들잖아요. 그런 경계를 해야 돼요. 본능적으로. 그럼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부정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는 애들.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2차 전지죠. 2차 전지 아까 BBB 법안 관련도 고려를 하면은 저것도 걱정이 된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안 봅니다. LNF 이게 여기서 빠지면은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주식이 선반영된다 이거죠. 어떤 실적이 안 좋고 뭐 업황이 안 좋은 걸 선반영된다. 이미 이제 2년 가까이 고점 대비 하락의 모습이죠, 이제. 또 올라갈 땐 또 거꾸로 또 막 1년, 2년 막 올라가면서 과거에 이제 엔캠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때도. 한 6개월 동안에 막 엄청 오르고 이제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이제 아주 이제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주식들, 그러니까 많이 오르면 좋다고 그러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 좋으니까 업황이. 근데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또 많이 빠진 건 업황이 나쁘니까 안 좋은 거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 또 여기서 또 별 볼 일 없다. 막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구미가 당기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왜 그러면은 이제 가령 2차 전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최근에 샀다기보다는 또 옛날에 사가지고 물려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의 의견은 그냥 갖고 있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원전이나 이제 그 방산 이쪽도 급락에 따른 반등이 나오는데 이게 체코 원전이 계기잖아요. 체코 원전 다음에 뭐 지금 수주 얘기 나오는 거 있어요? 그냥 기대감이야, 기대감.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차원은 전개돼도 시세를 크게 주는 이런 부분은 조금 좀 부담이 된다. 뭐 방산은 모르겠다. 방산. 그리고 이제 조선도 보세요. 조선도 보면은 현대 조선 뭐 미국하고 계속 할 거 아니에요? 트럼프도 요구했고. 그래 조선주의 이게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 뭐 2주간 급락이 나왔고 조선주도 만약에 여러분 조선이 좋다고 그래서 여기서 샀다고 쳐요. 여기서 5월 달에 샀다고 쳐. 이제 7월이야. 여기서 샀으면은 이게 수익이 나도 얼마가 나겠어? 한 5% 났을래나? 여기서 사가지고 한 두어 달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얘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싸게 사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HD 현대라든지 또는 삼성, 중공업 다 보세요. 항상 주가가 오르기 전에 이런 데에서 샀으면은 그나마 좀 수익이 나는 거지.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리죠. 한 달 정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가 많이 빠졌어요.
또는 이제 상반기에 가장 핫한 게 이제 하나죠, 하나.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조선이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른 하나가 상반기 때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오른 기업이잖아요. 하나가. 이렇게 이제 주봉으로 봐서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많이 오르는 뭐 이런 데서 샀다. 그럼 이게 수익이 나겠어, 이게? 3개월, 4개월 갖고 있어도 5% 수익 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대략 이제 쭉 빠지고 막 이러고. 그래서 어떤 주식이든 암만 업황이 좋고 그래도 많이 오르면 그 자체가 부담이다. 또 많이 빠지면 쫄 필요 없다.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 많이 빠졌죠. 응?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조선, 방산, 원전 이런 것들이 단기 낙폭이 심화돼서 충분히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롱텀으로 길게 보유하기에는 약간 좀 뭐랄까 그동안에 시세를 좀 많이 줬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지 않나. 대래 말씀드린 것처럼 BBB 법안 관련해서 반도체의 혜택이 좀 25%에서 30%. 물론 이제 미국 내 생산되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에 대한 세금 감면이죠, 이제. 그런 걸 고려한다라면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더 매력적인 낙폭이 심화된 대한민국의 아주 밸류체인 가장 좋은 원전, 방산, 조선 이런 것들은 단기 낙폭 심화에 반전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장기적으로 조정받은 주식들 또 시세를 얘네들이 잘 줄 때 상대적으로 주지 못했던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좀 그리고 2차 전지도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은 여러분 뭐 대한민국 한류 열풍으로 엄청 좋잖아요. 뭐 삼양식품이 뭐 엄청나는데 요즘 이제 조정이죠. 이게 많이 오르면은 삼양식품이 왜 나빠요? 나쁠 이유가 없지. 옛날에 저는 이제 이 삼양라면이죠, 이제. 어렸을 때 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우주파동으로 이제 시장 1위를 뺏겼다가, 나중에 이제 무죄로 판결됐지만, 이미 이제 시장, 1등을 좀 뺏긴 상태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상당히 좋은 모습. 이렇게 지금 전개되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뭐 최근에 뭐 엔터라든지, 또 하이브권으로 인해서 단기 낙폭이 심화됐죠. 또는 이제 뭐 피부 미용, 에스테틱이죠. 또는 화장품. 근데 화장품에 대한 또, 뭐 찬사가 늘어났잖아요. 화장품. 아니, 당연히 지금 일본을 점령하고, 일본이 굉장히 좀 약간 국내 제품이 좀 제대로 그 판매가 되기가 좀 약간 까다로운 국가죠. 그래 이제 그 한류 열풍으로 오는 일본을 젊은 애들이 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화장품이 일본을 거쳐서 미국을 점령하고 이제 어때요? 유럽, 중동, 남미 뭐 전부 다 휩쓸고 있죠. 근데 휩쓸고 있으니까 좋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화장품이 많이 오른 거야, 이미.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APR 엄청 뭐 APR 많이 오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야 화장품 뭐 엄청 잘 팔려. APR 좋아. 근데 이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이게 경계감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공교롭게도 제가 공방할 때 이날 APR을 추천한 날이야, 이날 아침에 이제 장 열리기 전에 시장 열리기 아침에 8시부터 방송을 하니까 시장 열리기 전에 오늘 여러분 앞으로 진짜 좋은 시세는 APR이다. 차트 이렇게 보면서. 근데 그날 이후로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이렇게. APR 노래를 부르는데 물론 지난주에 조정을 받았으니까 반등은 나오겠죠. 근데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런 데에서. 또 APR하고 더불어서 지금 전개되는 화장품 또 뭐가 있어요? 실리콘2잖아, 실리콘2.
실리콘2도, 제가, 우리 방에서 실리콘2는 제가 말했죠. 요날 20% 넘게 급락이 실적이 안 좋다는 거야. 시장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다. 최근에 이제 수사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제 반란을 투자해서 이제 반란이 부도가 났잖아요. 명품 플랫폼 반란. 그저께 또 기사가 나오더라고. 반란 검찰 수사,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급락할 때 여기서 사는 거잖아, 이런 데서. 물론 저는 여기서 다 팔았어요. 이게 이제 한 65% 수익일 거예요. 결론은 여기서 팔아요. 만약에 여기까지 갖고 있었으면 당연히 여기서 팔았겠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장대 양봉 나오면 팔아줘야 된다. 한번.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이게 기다려서 여기까지 기다리면은 2주 이상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밀렸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는 투자할 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바닥에서 사고. 근데 지금 이제 실리콘2가 좋니 어쩌니 APR이 좋니 어쩌니 그런데 좋은 건 사실이죠. 당연하죠. 아까 원전 방사능. 결론은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암만 좋은 회사도 이게 좋은 회사인데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 나오는 거지. 시장 컨센서스보다 안 좋은 그런 실적이다.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날 뭐냐면은 주가가 23%나 빠지는 거예요. 항무직영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항무. 여기 이제 무슨 의미가 있겠죠, 필명이. 아무튼 뭐 항무직영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이 틀림없이 과거에 실리콘투는 바닥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 실적이 안전이 어쩌니 떠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정받아 반란을 투자한다고 또 밀리고. 이게 우리가 들어간 가격이에요. 이 정도 수평선 가격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노래를 불러서 이날 이제 다 정리를 했죠. 이날 정리를 다 했고 한 65%.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더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막 좋다고 막 그러지만, 그래요? 배움의 끝이 없다. 예, 저도 뭐 배움의 끝이 없는 건 아니라 주식은 하면 할수록 녹록치 않다. 이거를 저도 많이 느낍니다. 실리콘2의 주가를 노래를 부르지만 단기 급락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오르면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관심 있게 지금 시장에서 이제 보는 주식들, 2차 전지는 굉장히 부담되는 내용들이 많지만, 그래서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2차 전지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고대옥포. 그러니까 AI가 여러분 지금 정부가 AI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 그럼 AI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AI가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 센터에 이제 SK 최태원 회장이 이제 뭐 울산에 7조 지난번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한국도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강화를 시키고 데이터 센터 이게 다 연결고리예요. 데이터 센터 전기를 굉장히 많이 필요한다. 뭐 우리가 전력 인프라 뭐 전선준이 뭐 송배전 설비 뭐 효성중공업 뭐 LS 일렉트릭 뭐 현대 일렉트릭 뭐 이런 것들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AI 센터에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 분석을 하기 위한 부분의 반도체에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 고효율이라 그럴까요?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빠르게 하는 게 그게 이제 고대역폭이잖아요. 근데 이제 고대역폭이고 이 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고대역폭이 D램을 치치기 막 쌌다 보니까 이 전기 소모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기판이 플라스틱 기판이 고대역폭을 쭉 싸면은 D램을 쭉 싸면 이게 열받고 뭐 그러면은 플라스틱이 약간 좀 휘어진다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 기판 대신 뭐라는 거예요? 유리 기판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상용화 안 됐어요. 유리 기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그 AI 성장의 기본 축이니까 이 AI의 어떤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당연히 뭐 반도체죠, 이제. 그리고 그 분석을 한 내용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죠. 그런데 이제 반도체 세제 관련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고대역폭의 한미 반도체 또는 이제 그 고대역폭 쪽에 이제 뭐 여러 기업들이 있죠, 이제. 뭐 이오테크닉스. 근데 이오테크닉스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너 관심 갖지 않는 거다. 그리고 이제 고대역폭은 D램을 층층이 쌓는 거니까 그 층층이 쌓는 기술을 우리가 TC 본딩 또는 이제 아파트도 이제 뭐 10층짜리, 15층짜리 아파트가 있다면은 뭐 30층짜리, 40층짜리 고층 아파트. 그러니까 약간 층이 높은 D램을 많이 쌓는 하이브리드 본딩 그런 기술과 관련된 게 이제 고대역폭이죠. 거기에 이제 한미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한 10개 정도 기업이 돼. HPSP, PSK 홀딩스. 그럼 이런 애들은 한번 주가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이제 전혀 뜨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AI 관련해서. 그래 아까 말한 이제 원전, 방산, 조선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지주회사 이런 것들은 엄청 많이 올랐죠. 그럼 앞으로 상법 개정이 이제 이번에 이제 3%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은 한마디로 수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 앞으로 이제 배당도 많이 해야 되고 자사주 소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굉장히 대한민국 증시가 좀 뭐랄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부산 백호님 들어오셨네요. 예, 부산 백호님 지난번에도 한번 뵌 것 같습니다. 예, 부산 백호님.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진행할 텐데, 그때는 이제 한 종목들 압축해서 한 서너 개 시장 얘기는 뭐 간단히 하고 짧게 그렇게 이제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니까 유튜브에 미리 여러분들 이렇게 등록해 놓으시면 됩니다. 뭐 유튜브에서 명성옥 치면은 제 유튜브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쪽을 좀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PSK 홀딩스 같은 거 보면은 그게 이거예요. D램을 층층이 쌓는 이거를 PC 본딩, TC 본딩 또는 하이브리드 본딩. 그리고 그 층층이 쌓는데 층층이 쌓으면 중간에 이물질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쌓는 과정에서 뭐 약간 접촉이 덜 된다든지 이런 이제 균열이나 이런 걸 잡아주는 게 이제 PSK 홀딩스가 하는 거예요. 기본 딱 세 가지예요, 사실. 단정적으로 말하면 그냥 층층이 쌓는 한미 반도체, HPSP, 그 중간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PSK 홀딩스. 요거 세 개만 얘기하면 딱 되는. 근데 이런 애들은 하나도 안 빠졌고요. 아니 하나도 안 빠진 게 하나도 안 올랐고, 그리고 앞으로 AI 성장, 정부의 어떤 정책 이런 걸로 고려한다라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그럼 PSK가 돈 잘 버나 재무구조는 어떤가? 이런 거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이 많이 오르고 주말에 쾅 빠지면서 소위 말해서 방산, 원전, 조선, 뭐 화장품 뭐 많이 올랐던 애들이 전부 다 폭삭하잖아요. 걱정이 많은데 그 증시는 항상 그 걱정이 많아도 항상 또 좋은 종목이 나온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반도체다. 요거는 이제 고대역폭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기판. 예. 기판은 이제 대장이라는 게 저는 이제 항상 말해요. SKC예요. 미국에 어제 이제 코닝이라는 기업이 이제 유리기판 관련 얘기 뭐 기판을 개발했냐 어쩌니저 그랬는데 개발을 해던 앱솔릭스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 앱솔릭스라는 회사를 만든 SKC 미국의 3대 반도체 장비 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둘이 합작해서 만드는 게 앱솔릭스잖아요. 걔가 제일 빨라요. 기술이 가장 오래전부터 진행을 했고
그리고 허접한 애가 아니고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투자한 기업.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한다라면 유리기판에서 SK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필옵틱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워낙에 많이 올랐으니까 필옵틱스 뭐 JNTC, YC캠 이런 것들은 이제 얘기를 하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말하는 요거 외에 이제 디자인 하우스 아까 말씀드린 시놉시스하고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미국의 그런 반도체 기업들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등치 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100% 올랐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암만 미국이라 그래도. 그래서 대한민국이 상법 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아니 코리아 프리미엄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이 기술력이 좋은 이런 반도체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자꾸 유리기판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또 우리가 지금 모두 쓰는 기판은 다 플라스틱 기판이에요. 한국이고 미국이고 아니 전 세계가 유리기판은 앞으로 이제 유리기판으로 갈 것이다 이거죠 이제. 마치 SMR이 뭐 여기저기 막 생길 것 같은 이런 분위기로 SMR 소형 원전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막상 서구 사회에는 SMR 소형 원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지금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거.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런 거예요. 꿈을 먹고 가는 거. 앞으로 이쪽으로 가면 어쩌고 저쩌고 뭐 사고도 위험도 적고 사고가 나도 그걸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마치 대단한 꿈과 같은 뭐 대단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실제 그쪽으로 가는 과정인데 그걸로 이제 시세를 막 내주는 거지. 이제. 그래서 플라스틱 기판에서는 지금 이수페타는 아니 그 유리 기판이 지금 폭삭하고 플라스틱 기판은 막 날아가는 거. 얘가 이제 최고의 기업이죠, 사실은. 그래 얘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 더 올라갈 거라면 우리 방에서 당연히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고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주가가 잘 올라가면 신고가 58,000원이 고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방에서는 이제 보유한 분들은 이제 58,000원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다. 58,000원대 진입하면서 부담된다. 보통 이제 주가가 신고가 내면은 막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신고가 내면은 상당 기간 조정을 받는데 얘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계속 최근에 반도체 전반의 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독보적인 거예요. 독보적인 모습. 그래서 제가 이제 TV에 나가면은 같이 출연한 친구가 항상 이수페타를 얘기하면 저 속으로 자식 근데 우리 방에서 갖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떠들어. 그래서 속으로 웃죠. 제가 우리 방송을 갖고 있는 종목을 TV에서 나가서 소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근데 아무튼 이수페타시스가 뭐 기술력 이런 게 독보적이어서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오르지 않은 바닥에 있는 것들도 있고 시장이 단순히 종합지수가 조정받는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만기가 된다. 그래서 이런 걸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투자할 대상의 종목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우리가 데몬 헌터스라고 K-팝에 이제 우리 이제 아티스트 아이돌들 있잖아요. 뭐 블랙핑크라든지 뭐 트와이스라든지 또는 BTS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애니메이션 한 거야, 그냥. 그래, 그게 이제 글로벌 빌보드 차트 1위의 모습을 보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한국의 아티스트들 달려있는 엔터들이 최근에 하이브의 방시였기 때문에 무너진다? 그래 이제 가만히 생각하는. 그래 방시였기 때문에 하이브 무너지는 건 인정하는데 왜 다른 애들은 왜 같이 무너지는데? 이거 웃기는 거지,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게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약간 그런 성격도 있어요. 큰 틀에서는 뭐 실적 좋고 돈 잘 벌고 성장 좋은 기업이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중간중간 디테일한 부분은 참 웃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엔터들의 모습들 거기와 이제 관련된 기업들 물론 이제 저는 다 검토를 했죠. 최근에 이제 뭐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는 CJENM, 스튜디오 미르, CJ, 대한민국 뭐, 엔터에 CJENM, 이것도 많이 주다 지금 조정이 깊죠,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데모넌터스 관련해서 이거, 그리고 이제 엔터 4인방, JIP, SM, YG, 또는 하이브조차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엄청나요. 이 아이돌들의 이런 부분들이 벌써 이제 지금 글로벌 공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발매나 뭐 이런 예정들이 엄청나다. 그래서 엔터도 지금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화장품이나 소위 말해서 에스테틱 관련주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실리콘2, APR, 이런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지금 조정을 받죠. 그런데 또 오르지 못한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을 우리가 항상 연구를 해야죠. 야, 쟤네들은 화장품이 전반적으로 잘 올라갔는데 얘는 왜 안 올라갔냐? 얘는 무슨 문제가 있냐? 응? 그런 애들이 이제 하나가 이제 VT. 응? 이게 빠지면 이게 굉장히 많이 빠졌죠. 다른 애들에 비해서. 응? 이미 이제 한 달 전부터 6월 초부터, 물론 그 전에는 뭐 주가가 잘 올라갔죠. 한 50% 정도 이제 오르다가 뭐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별로 빠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선 반영돼서. 응? 에스테틱 관련해서도 이제 제가 이제 종목은 다 이렇게 골라놓지 이제. 이런 이제 최근에 낙폭이 심화됐던 아스테라시스라든지 요즘 보면 에스테스 관련 기업들이 막 상패가 많이 되잖아요. 한 4-5개 된 것 같아, 뭐. 그 상패를 왜 해요? 상패고, 이제, VC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기업체에서 인수해가지고 상패시켜버리고, 그래도 자기네들이 이 수익 구조나, 아니면 추후에 만약에 매각을 한다든지 다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돈 잘 벌으니까. 그 종목군들이 굉장히 지금, 다음 주가 상호관세 만기, 트럼프의 성향으로 보면 또 어떤 서명을 할지 모르죠. 우리나라에게 어떤 관세를 매길지. 하여튼 뭐 질고 보는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보니까. 트럼프도 지금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는 이제 우방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좌장의 역할을 하고, 그럴 때야 말빨이 막히지. 자장도 아니고 뭐 돈 하는데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트럼프도 욕 바가지로 얻어먹어 지금.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 통상협상단이 이제 이미 가서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한번 반전에 그런 계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또 바이오 기업들 우리가 어떤 기업을 봐야 될 것인지 굉장히 지금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제 이런 KMW 통신이죠, 통신. 이런 것들은 지금 고공행진. 이것도 이제 우리 방 분들이 보유한 주식. 다날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전개된 건데, 이런 이제 탄타하는 분들이 하는 거지. 이걸 펀더멘탈적인 측면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여러분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많아. 근데 이제 그러면 머리도 아프고 골치도 아프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도록. 주가가 쌀 때는 뭐예요? 쌀 때는 악재가 많이 나오거나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래 이제 여러분 이런 주식도 더전비전 뭐 AI잖아, AI. 그래, 이 더전비전의 주가가
최근에 급락이 나왔죠. 이게 이제 우리 방에서 투자하고 있는 주식 지금 갖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바닥에서 샀지. 이런 데서. 제가 주식을 권유할 때는 대부분 주가가 많이 빠지고 더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바닥에서 이제 횡보를 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데서 좀 여유 있게 해라. 매일 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이렇게 해봤자 결국 남는 거 없다. 한번 주가 콱 꺾여버리면은 다행히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갖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한번 걸려버리면은 고생 많이 한다. 개별 종목군들. 그래 얘도 가만히 보세요. 이날 뭐예요? 이날 무슨 얘기가 나요? 주가가 이틀 동안 잘 오르다가 우리 방에서 좀 약간 황당했죠. 이렇게 잘 올라. 뭐 예상대로 저는 이제 9만 원을 보는데 고점 잘 올라갑니다. 근데 하루 딱 조정받았어. 뭐 조정받을 수 있죠. 근데 그 다음날에 폭락이 났어. 그 내용을 보니까 매각 얘기가 나왔어요. 암만 생각해도 얘가 이제 더전비전이 예전에 더전뱅크 컨소시엄 인터넷 은행이죠. 카카오뱅크처럼 뭐 K뱅크와 카카오뱅크처럼 토스뱅크처럼 인터넷 제4 인터넷 은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뭐 해서 사업가고 여러 가지 연결됐을 때 뭐 좀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취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너지 효과라고 해서 제주은행 지분을 한 500억 이상 샀거든요. 최근에. 그때 그런 회사가 갑자기 매각 얘기? 제가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만히 여러분들 쉬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눌러서 뭔 일인가 이렇게 했더니 이 집 팔 생각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집에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눌러서 혹시 마음에 드는데 이 집을 팔 생각 없냐? 매각이 이제 원래 회사 내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해서 그날 급락이 나서 이거는 불규칙 바운드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면 다시 반전 나온다. 이렇게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뜨고 주말에 이제 시장 급락이 나오니까 같이 조정을 받죠. 근데 항상 이런 주식들을요. 우리가 옛날에는 여기서 투자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투자해서 이제 여기서 팔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질 때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이런 데서 사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그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어. 하루 종일 주식 안 봐도 되고 친구 연락 오면 나가서 만나고 내 친구 연락 오면 그래. 이 자식 무식하게 응? 야 임마 너 내가 주식하는 거 몰라? 아니 뭐 아는데 그래 어떻게 하라고. 임마 3시 반에 장이 끝나잖아. 그러니까 3시 반 이후에 전화를 해야지. 응? 바쁜데 이렇게 전화해. 그 하수야 하수. 하수이거나 아니면은 다 한다고 뭐 오늘도 뭐 한 20만 원 버니 30만 원 버니 물론 그런 것도 하는 게 재밌죠. 근데 이제 그런 비중은 좀 적게 놔두고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좋은 회사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전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앞으로 이런 업종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애들의 주가는 지금 시세를 안 주고 있어. 가령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AI가 성장하는 건 기본이죠. AI 성장은요,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왜냐하면 AI가 전 산업에 접목을 시키는 거니까. 대표적인 게 조만간 좋아질 섹터가 뭐예요? 테슬라가 저기 아메리칸 당, 미국 당을 지금 해서 저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무튼 테슬라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진행하는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이게 이제 대량으로 생산돼요. 불을 보듯이 뻔한 거야. 그래서 공장에서 또 각종 뭐 관련된 이런 부분에 이게 이제 뻔한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교육시키는 거는 누구냐? AI. AI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만약에 군사적인 행동이면 그런 걸 자꾸 보여준다든지 입력시키는 거지. 마치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누구예요? 저기
알파고하고 지금 저기 막 바둑을 뒀던 이창호 말고 요즘 이제 교수로 활동하고 있죠. 이제. 이세돌 선수하고 알파고하고 할 때 알파고에다 바둑 데이터를 왕창 입력시키니까 이게 버거운 거잖아, 인간이. 그러니까 이 AI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산업이든 거기다가 빅데이터를 자꾸 주입시키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AI의 성장은 우리가 기본이다. 근데 AI의 성장은 기본인데 AI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 그러면 전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전력 인프라.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HD 현대 일렉이라든지 이 월봉으로 보면 이 현대 일렉이요 제일 많이 올라온 거야. 4,000원짜리였어요. 50만 원 가면 4,000원짜리. 10배가 아니라 100배가 넘는 그런 상승을 한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 바닥을 만들고 대한민국도 이런 주식들이 뭐 사실은 뭐 현대 일렉트릭만 그런 건 아니죠. 이제. 효성중공업, 효성중공, LS일렉, 이런 애들의 주가는 뭐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게 이제 뭐예요? AI가 저기 뭐 데이터 센터 확장에 전기 많으니까 전력 인프라, 미국의 뭐 전력 수요가 뭐 교체 시기가 됐니 어쩌니 저쩌니. 그래 세상은 AI 세상이니까 전기 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도 에너지 고속도로 뭐 이런 것들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AI 기업들이 근데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전부 다 LS 일렉이 효성 중에 단기적으로, 이 일봉으로 보면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했을 때는, 좋은 걸 우리가 부정할 이유는, 좋아. 진짜 AI는 앞으로 성장할 거야.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야. 거기 이제 테크닉하는 걸 좀 구하면은 고점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양봉이 크게 나오고 이런 데죠. 이런 데. 이게 상투지 뭐 이런데. 평상시보다 거래가 엄청 많이 되고 주가가 이날 막 20% 이상 이 등치 큰 애들이 콱 뜨고 그럼 야 이거 선수들이 파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산업이 성장하고 어떻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아는데 그런 애들이 현실 주가가 많이 오르면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 애들이 지금 보니까 많이 빠져 있어. 그리고 이거 얘는 왜 빠졌지? 시세를 전혀 안 줬네? 이 지금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데 전기를 많이 먹어서 이제 열 관리. 그래서 그 열 관리로 유리기판이 되는 거잖아요. 컴퓨터나 뭐 이런 데도. 그래서 냉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냉각 관련주들이 전부 다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어. 그럼 그걸 사야죠, 여러분. 아니, 그런 걸 이거 내가 왜 얘네들은 빠졌지? 나름 기업이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나름 보고, 나름 좀 연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을 하지 말고, 원전이니, 방산이니, 조선이니. 제가 그랬어요. 우리 방은 없어, 그런 주식들. 방산에서는 한국항공주, 우리 방 개인적으로 2분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집에 계시는 사모님이 내 거 갖고 있는데 이거 갖고 있는데 우리가 매매한 섹터는 여기서 끝냈다. 조선 당연히 하지. 우리가 한 조선은 미포예요. 현대 미포. 미포가 가장 인기 없을 때 다른 애들보다 가장 인기 없을 때 미포를 우리가 했던 섹터는 여기야. 여기. 이 위는 못 먹었지. 이거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바닥에서 이런 걸 공략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것도 있잖아. 반도체들에도 고대역폭이 유리기판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런 애들은 이렇게 돼 있네요. 냉각이 AI 센터에서 굉장히 필요한데 이렇게 돼 있네요. 화장품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얘는 이러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쉽다고 할 수도 있어요. 같은 업종 내에서 쭉 빠지고. 그래, 이제 그런 애들이 실력이 있냐, 없냐, 돈을 버냐, 안 버냐, 이건 우리가 살펴야지. 이 애는 돈도 못 벌고 형편없는데? 그런 건 안 하는 거지. 조선이 좋은데 미포가 어떻게 나쁠 리가 있어?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투자다. 그리고 상법 개정을 통해 상법 개정 아직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배당 수익을 높여야 되고 배당을 높이면 정부 차원에서 소액 주주를 갖다가 위하는 배당을 높이니까 뭐 가령 뭐 세금 해제 세금 혜택은 뭐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해고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배당을 막 그리고 이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3%를 대주주의 지분을 3% 이내만 한 10% 20% 갖고 나 대주주니까 내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표로 하는 거니까. 근데 지분 많은데 근데 이제 그걸 3%로 누르려면 소액주들이 연합을 하면은 이제 자기네들 마음대로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소액주들의 입김이 세면은 또 주총에서 또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야 배당 좀 해줘. 응? 돈 많이 벌었으니까 뭐 이런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다 조율이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쪽 세제 개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해소되는 체계죠. 그게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야. 다른 거 없어. 외국인들이 뭐 한국이 예뻐서 들어와요. 그래서 일단 제도가 공정하게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징벌하는 게 조금 뭐 징벌도 아니야. 그러면 제가 계속 하는 거지. 그 지금 이번에 원스트라이가 아직 제도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이쪽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 보강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시도로 지주사들이 왕창 오른 거야. 이미 기대감으로. 그래 이제 꺾이기 시작하죠. 이제 그런 애들이 나중에 오르려면 제도가 하나씩 더 나와야 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자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국면으로 앞으로 법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런데 이제 지금 추진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의 성장은, 우리가, 뭐 알 수 있잖아요. 원전이 여러분 대한민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와트당 발전 단가 뭐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가령 이제 입찰에 딱 들어오면 한국은 야 그래 가령 뭐 단위 필요 없고 야 니네 얼마만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10,000원에 해줄게. 그 미국은 17,000원이에요. 유럽은 한 20,000원이 넘어. 프랑스가 잘한다는 나라들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러분이에요. 한국 기술력 좋냐? 좋아. 한국까지 알뜰하게 하는 애들이 없어. 가령 내가 12월까지 해줄게. 그럼 이제 회사는 그 수주를 받은 데 계획이 있잖아.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를 하려면 한 5년 걸린다. 아니면 3년 걸린다. 이러면은 그걸 해줘. 한국은 어떻게든. 근데 미국 그런 애들 안 돼. 유럽 애들도 안 돼요. 심지어 어떤 부분까지 안 되냐면은 탱크 같은 거 이렇게 사잖아요. 폴란드 체코 노르웨이인가? 이번에 이제 폴란드만 대규모였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독일 거를 사기도 하는데 근데 엄밀히 말하면 독일 거 우리한테 안 돼. 탱크. 이미 그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럽이라는 카르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탱크 만들어 달라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요. 우리 이제 한 6개월 내에 만들어 줄 수 있어. 하면 만들어 줍니다. 독일 안 돼요. 택도 없어. 이게 뭐예요? 이제 물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물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갇혀 있는. 이걸 이제 우리가 밸류 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원전, 조선, 방산 지금 지구촌에서 지금 러시아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한테 큰 코 당한 유럽이 에너지 문제로 안 되겠다. 원전해야 되겠다. 원전 최고의 밸류 체인 대한민국. 그리고 이런 지구촌에 전쟁이 막 일어나니까 무기에 대한 이런 거. 한국 재래식 무기로 최고야. 탱크, 자주포. 비교도 안 돼. 이미 여러분도 관심 있어 그쪽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여러분들이 무기를 갖다가 몇 조씩 사는데 그냥 기분으로 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다 저기 막 테스트하고 서로 비교 성능하고. 그러니까 이런 원전이나 방산이나 또는 조선의 밸류체인이 지구촌 최고에다가 한류열풍은 뭐야? 문화잖아요. 문화. K컬처. 대한민국 대단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동안 산업의 여건으로 우리가 기여한 거지 뭐. 뚝 떨어져 어떤 애들이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여한 것이고 각 분야에서 한국인의 근성 여러 가지. 그런데 이 기울어진 증시의 여러 가지 제도가 바로 잡히는 시점이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앞으로 시장이 전개되고, 다만 외부적 변수로 트럼프의 삐죽빼죽 트럼프가 어떻게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인지. 근데 우리가 뭐 그 대한민국이 처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지구촌 모두가 처한 환경인데. 그래서 어떤 산업이 좋은데 나쁜데를 우리는 나름대로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공상 가려면은 자율주행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운전자 없이 다니는 차. 드론 하늘에서 막 날아다니는. 오늘 이제 아파치 헬기 한 30대인가 35대 구매 계획 취소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헬기가 전력 증강상 필요한죠. 근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나 뭐 이게 지구촌에서 했는데 아니 몇백만 원짜리 드론이 가가지고 몇천억짜리 비행기를 때려 부시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앞으로 좋아지는 산업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주가가 이미 반영이 돼서 많이 올랐어요. 가령 이제 이 현대 미포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거지. 단기 낙폭 심화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렇게 바닥에서 사서 한 50%, 60% 내는 그런 시세보다는 뭐 잘하면 10, 진짜 잘 나오면 20, 뭐 이 정도는 한번 고려하나 부담되는 위치라는 거죠, 이제. 이런 데에서 여러분 볼 때 이런 데서 살 수 있어요? 이런 데에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밀리는데? 저는 다 이런 데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좋은 회사가 주저앉아 있을 때, 그 지금도 보면은 제가 우리 방 분들에게 제가 뭐라냐 백만장자, 백만장자 최근에 어제도 신문에 또 나왔더라. 백만장자 뭐 2,600명이 해외로 나갔다. 아이 가려면 가라 그러는 거지 자식들. 응? 인간의 삶을 뭐 자기가 다 선택하는 거니까 한국이 싫으면 가는 거고. 응? 한국만큼 아직도 뭐라 그럴까 약간 여유 있다라면 살기 좋은 나라는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유럽이나 도둑놈 천지지 뭐. 미국은 안 그래? 그래, 이게 백만장자 하면은 한 14억 정도 돼요, 지금. 14억 만들자, 이거야, 나. 제가 지금, 요렇게, 최근에 이제 하는 게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맞잖아요. 2천만 원이 50% 수익을 4번만 내면 1억이 된다. 복리 개념입니다. 복리 개념. 이미 이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종목을 하고 있어. SKC 예전에 했던 거, 예전에. 지금 SKC 또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왜냐하면 시세라는 게, 이렇게 보세요. SKC. 지금은 주가가 많이 밀렸잖아. 그래, 예전에도 많이 밀렸어. 이 구간이야. 여기서 우리가 산 거야, 여기서. 유리기판 얘기 처음 나올 때. 여기서 사서 이날 다 팔았지. 이 양봉 크게 퉁퉁. 이게 50% 넘는 수익입니다. 지금은 주가 더 많이 밀렸죠. 이런 데에서 사야지. 왜 저기 원전이나 뭐 이렇게 아니면, 아니, SKC 좋다서 저 위에 있을 때 왜 사 들어가냐. 그래서 이런 데에서 사서 50% 이상 수익 내고, 아까 말한 더전 비전 바닥에서 사서 방방 뜨면 이게 다 한 50%. 말했죠. 항공우주 바닥에서 사서 올라갈 때 한 47%. 이건 제가 사세요. 그럼 보통 여기 3천만 원 수준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렇게 정해드려요. 가이드라인을. 돈 있으면 뭐 한 5천 사도 됩니다. 근데 메시지에다 5천 사세요. 그리고 또 다르죠. 뭐 3천만 원. 그럼 뭐 돈 한 5억 투자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가이드예요. 그럼 나는 내가 3천만 원 투자한다. 그럼 제가 보통 중기 종목 한 3개 정도. 단기 종목 1개. 3천만 원 있는데 뭐 이것저것 하면. 중기 종목은 한 2천만 원. 단기는 한 1천만 원. 5천만 원 투자한다. 중기 종목 3종목. 단기 종목 한 1천만 원 갖고 한두 개. 이거를 갖다 어떤 사람, 얼마를 해야 될까요? 이것 또한 웃기는 거죠. 내가 돈의 규모에서, 종목을 한 4개, 5개 규모 한다면 내 규모 내에서 내가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거지, 초등학생처럼 그것도 얼마에서요, 얼마에서 이렇게 하는, 이건 가이드로 정하는 거예요. 다 50%다 바닥에서 항공우주, 뭐 방산이 좋다, 미포, 다 아까 말한, 이게 다 메시지 다 보낸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저는 백만장자 2천으로 1억을 만들어서 2천으로 1억을 만들면 우리가 뭘 느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느끼는 거지. 성공한 사람은 성공의 방법을 알죠. 치열한 거지 뭐 사실은. 성공의 방법을 안다기보다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 그 이런 거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실리콘2 아까 말했잖아. 바닥에 사서 한 65%, 60% 수준에서 다 팔았어. 100% 이상 올랐는데. 제가 그랬어요. 막 이 최근에 실리콘2를 막 좋다라고 노래를 불러. APR이고 뭐.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저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건 기사도 아니야. 저건 분석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있으면 다 팔아라. 어? 이런 거지. 로보티즈. 제가 말했죠. 80% 수익 내고 로보티즈. 나는 이 로봇주들이 더 가야 된다고 봐요. 로보티즈 80% 수익을 여기서 팔고 이날 산 날은 이날. 최초로 산 날은 이날부터. TV에 소개한 날은 이날. 어? TV에 소개했는데 주가가 밀릴 수 있지 뭐. TV에 소개한다고 주가가 올라가겠어. 올려서 이거 좋은 회사인데 사세요. 내가 TV에 소개하고 그 다음에 사면은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죠. 먼저 얘기하고 빠지길래 사라. 여기서는 단기에 3거래일 급등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러면 과열된다. 이런 식으로. 3거래일 단기에 급등이 과열이다. 그래서 이제 고점 부근에서 한번 팔자. 30%만 팔아라. 그리고 이후에 지금 다 100%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인데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휴머노이드 이게 이제 지금 다 제가 우리 방 분들하고 매매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셀비온 뭔지 알죠? 제가 여러 차례 말했죠. 셀비온. 방사선 의약품. 여러분이 바이오에서 비만약을 많이 노보노디스크에 삭센다는 위고비 뭐 복용하는 분도 지금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노보노디스크가 덴마크 회사예요.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가 차지하는 GDP는 막대합니다. 나라가 조그마니까 인구도 적고. 그리고 노보노가 이 비만약으로 10조 이상을 팔아요. 매출을. 그러니까 돈 되는 곳에 돈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일라이릴리가 가만히 보는 거. 야, 노보노가 요즘 돈 엄청 번다, 야. 저 방사선으로. 우리도 방사선 하자. 아니, 방사선이래. 비만약으로. 야, 우리도 쟤네도 당류에서 출발했는데, 우리 당류에서, 우리 기술력 충분하다. 돈 많다. 해라. 그래서 제파운드라는 제품을 만들면서 한 6조 이상의 매출. 이게 돈이 되는 곳에. 그럼 뭐예요, 이제? 이 글로벌 사냥꾼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야, 요즘 뭐가 돈이 되냐? 뭐 그런 거 하는데 종합상사 같은데. 쭉 보니까 스위스의 노바티스가 방사선 의약품으로 인가를 받더니 1조 4천억의 매출을 하는 거야. 한 약품으로. 야, 저 방사선이 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라이릴리가 야야 방사선 돈 된다. 3조 9천억을 투자해서 방사선 그쪽에 기술력이 좋은 회사를 인수해버립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또 한 공교롭게도 걔도 비슷하게 한 3조 9천억을 투자해서 방사선을 합니다. 미국의 빅파마 업체 하나가 또 한 4조 이상을 투자해서 방사선 회사를 인수합니다. 돈 되는 곳에 돈이 밀린다. 그래서 제가 방사선이 돈이 될 거예요. 방사선 의약품 그게 셀비온이에요. 그럼 제가 이 셀비온은 우리 방 분들에게 어디서 사게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입니다. 아니 얘뿐만이 아니라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현대, 미포, 한국항공, 더존, 비존, 로보티즈 전부 다 주가가 많이 조정받은 시점에서 이런 데서 사놓고 가만히 있어 그냥. 왜 매일 사가지고 막 머리 아프고 막 조금 올라가면 뭐 팔으려고 그러고 뭐 그러지 마시고요. 그 단타는 한 1,000만 원 갖고 하시고 500만 원씩 투자를 하시던지 1,000만 원으로. 이런 거 사가지고 그래서 50% 이상 수익을 내면 1억이 되는데 왜 말하는 대로 안 하고
이상한 거에서 매일 머리 아프고 매일 TV 보면은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뭐 그래 APR이 좋다. 어? 또 뭐 실리콘2가 야 우리 실리콘2 바닥에 사서 다 이미 다 끝냈어요. 응? 그 셀비온이 그 이런 회사들 셀비온 여기서 산 거야 여기서. 응? 그래 요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50% 이상 우리 방부는 정확히 55% 수익 났대요. 그래서 그러면 저기 뭐 50% 파시오. 파세요. 그 다음날에 또 방방 떴어. 아예 또 50% 파세요. 그럼 뭐예요? 100주를 갖고 있는데 50% 팔면은 50주 남았잖아. 50주 갖고 있는데 50% 팔면 25주. 이제 25주는 갈 때까지 가자. 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25주는. 이게 이제 신고가는 저 위야 이제 상장이에요. 아마 저기를 돌파를 시도하지 않겠나. 근데 우리가 그런 거잖아. 한 방에 다 판다? 그럴 수는 없지. 우리가 주식의 미래를 알아요? 그러니까 과열되면 물량을 줄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면 사라. 이거 좋은 회사다. 빠지면 사라. 오르면 이게 이제 좀 부담스럽다. 팔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본으로 이렇게 매매를 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아까 서두에 말한 게 그거잖아요. 반도체가 미국이 일단 BBB 법안으로 머스크하고 지금 트러블이 일어나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친환경죠. 아니 머스크 그것도 친환경이잖아. 친환경 관련 사업을 이것저것 많이 해요. 지금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머스크가. 그러니까 저 정책이 아주 개판이다 이거지. 이제 뿔난 거지 이제 머스크가. 근데 그 법안이 어쩌야 됐건 법안이 통과를 했는데 반도체들은 세제 혜택이 25에서 35다. 그러면 가장 혜택을 받는 건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겠죠. 일단은 큰 덩치 있는 회사들이 미국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회사의 기본 스펙은 알지만 보통 일반 투자는 더 그래도 크게 올라가는 거. AI 쪽에서 고대역폭이라든지 아까 봤잖아. 별로 오르지 않았고 대래 플라스틱 기반인 이수페탈시스가 대래 엄청나게 좋은 모습이죠. 왜?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기판은 다 지금 다 플라스틱 기판이걸라. 유리기판 하나도 없어 지금. 지구상에. 앞으로 할 거야. 그리고 플라스틱 기판이 지금 AI 막 되는데 지금의 AI의 여러 가지 그 시스템상은 다 플라스틱 기판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지 뭐.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막 남들이 떠들어 제가 TV에서 우리 방이 갖고 있으니까. 옛날에 제이오 인수한다고 5천억 유상증자 금가문이 반려 야 니네 그 다시 해봐. 그 다음에 뭐 2천억인가 3천억 3천억으로 줄일게. 금가문 2차 반려 안 해. 그 100% 오른 거잖아요. 우리가 투자했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는 안 한다. 더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주식을 싸게 사셔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화장품 섹터에도 피부 미용, 에스테틱에도 또 엔터도 지금 애들이 완전체로 블랙핑크 같은 이런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그 잘 모르잖아. 아이돌에 대해서는. 근데 아무튼 대단한 건 인정을 해야죠. 이 뭐 그냥 뭐 여러분들이 아까 빌보드 차트 1위를 한참 오래 했던 그 아파트 여러분은 아파트 하면 이제 윤수일이 아파트를 알죠. 저도. 근데 그 로사라는 친구의 아파트 이게 1위하고 그랬대. 그 걔네들이 블랙핑크 애들 각자가 그렇게 스타덤으로 굉장히 잘했던 애들이 다시 모여서 야 우리가 이제 전국 순회하자. 아니 전국이 아니라 세계 순회한 게 이거 보나 안 보나 이슈 되잖아요. 그런데 YG가 밑 눌려 있죠. 하이브 때문에. 아니 하이브가 빠지면은 다른 애들은 안 빠지면 되는데 같이 밀렸잖아. 이제 그런 내용을 알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소액주주 보호를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법 개정과 더불어 앞으로 계속 이 법규 이런 게 계속 트러블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내용은 소액주주를 위한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지구촌이 진짜 골 때리잖아요. 진짜 여러분. 이념이고 뭐고 떠나서 돈이면 다는 그런 세상이잖아. 트럼프가 미국에 오려면 돈
미국의 불법은 애들 막 쫓아버려. 일단 트럼프의 행동이 좀 말이, 아니, 이민국에서 이민자들을 안 받는다? 물론 이제 불법, 그거는 이제 틀림없이 법적으로는 당연히 문제는 되는 거죠. 그래, 그러면서 제조업 부활을 한다? 제조업 부활 같은 소리는 제조업 부활 안 돼요, 미국. 아니,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지금 미국에 배 만들려면은요, 10년 걸려도 못 만들어. 밸류 체인이 안 되니까 노동자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설비 투자 이런 게 한국은 2년 3년이면 뚝딱 만들어줍니다. 글로벌 시장의 밸류 체인 최고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모두가 에너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원전으로 회귀하는 그 원전의 최고의 가성비 대한민국 조선 또 방산 우리가 핵무기만 없었지 응? 핵무기가 세긴 세죠. 한번 때려버리면 그냥 정신이 이르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많은데 아무튼 이런 밸류체인 그리고 거기에 물리적인 밸류체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피지컬 부분에 대한민국 최고다. 그리고 컬처, 문화로 세계를 휩쓸고 있다. 애들이 열광하는 게 그거잖아. 애들이 미래 세대잖아요. 응? 전 세계 젊은 애들이 대한민국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긍정적으로 봐도 좋아요. 디테일하게 단기적으로 트럼프의 상호관세 어쩌고저쩌고 조정을 받지만 그러면 굉장히 좋은 섹터의 기업들도 조정이 깊을 것이다. 제가 바로 바닥에서 주식을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 그런 만약에 어떤 외생 변수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에요. 왜 여러분들 기회 장세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근본적인 건 제도의 변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불공정 매매라든지 법규를 어기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돼서 소액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되고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가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구도. 자부심 가져도 좋습니다. 세계 최고의 밸류 체인의 구성을 갖고 있는 그거는 일이라고 친다면 그래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응? 대한민국의 문화가 한류 열풍으로 전 세계 그러니까 한국인이 입는 옷, 먹는 음식 이게 세계 나가면 다 통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응?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자긍심 가져도 좋은데 이제 돈을 잘 벌자. 그러려면 호구되지 말고 주가 방방 뜨고 있는 위에 있는 거 따라 들어가지 말고 좋은 회사인데 바닥에 있는 애들 많다 이거야. 응? 아까 말한 반도체부터 그리고 에스테틱이라든지 다양한 부분 그리고 로봇은 아직 우리가 약간 좀 또 뒤지기는 하지만 미국하고 중국이 2강이죠 지금. 응? 애들 난리죠 지금. 마라톤하고 뭐 축구하고 격투기하고 이게 시위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멋있다. 우리 IT 기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우리도 로봇 부분 그 삼성의 레인보우 그래서 제가 LG의 로보티즈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로봇주에 굉장히 많은 섹터 애들이 완전 바닥권에서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을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보고 아까 냉각이 중요한데 냉각 애들 땅굴 파고 있어요. 예? 당연히 여러분 우리 몸의 온도가 2도, 1도, 2도 높으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수 상태 돼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전자 제품도 마찬가지야. 과열이 되면은 그 오작동을 일으키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큰 데이터 센터의 열의 냉각.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가장 전기를 많이 먹는 데가 서버는 너무 당연해요. 서버와 냉각이라는 걸 아시고요. 이 냉각이 안 되면은 모든 게 다 끝이다. 그런데 그런 애들이 땅굴 파고 있다. 그럼 그런 걸 선택을 해야지.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올해에는 진짜 멋진 투자가 됐고, 아니,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투자를 잘 하시면 여러분 재산을 진짜 증진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백만장자가 우리가 투자로 한번 돼보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